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에서는 드디어 금리 인하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50bp B컷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이후에 50bp 인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데 25bp가 아니라 50bp B컷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더 둔화가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기가 절대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고용 부분에서 하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0bp 인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50bp 인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파월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는 굉장히 안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들이 보는 관리 안에 있다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했고요. 또 여기서 오락가락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의 끝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금리 인하가 진행은 되되 중립금리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을 거다, 금리 인하를 계속 해가지고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이야기도 같이 전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했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는 계속 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것들이 전해지면서, 나스닥과 미국 주식은 일부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오히려 50bp 인하가 좋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61K를 뚫고 61K 후반대 62K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은 QT는 아직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로 유동성이 마구마구 공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정말 추세를 정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나서 미국 주식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러셀 같은 경우는 그냥 똔똔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 같은 경우도 금값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려고 하다가 일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맞춰가지고 자산 시장들이 각자 요동을 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초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살짝 올라오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50bp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아주 많이 구축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간에도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50bp 인하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모두 깨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63K 근처의 숏 포지션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형성이 되는 게, 50bp 인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상승이 페이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숏 포지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전에 갈색 고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리 매집을 하면서 모아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CVD 자료상의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번에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50bp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베팅을 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CVD 자료상에서 여기서 오더북을 보시게 되면 조금씩 더 두꺼워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다뤘었는데,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오더북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것들,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숫자들 그리고 참여하는 돈의 수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좋은 지표다,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코인 시장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숏포지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냐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몇 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25bp를 처음에 인하를 했을 때와 50bp를 처음 인하했을 때 뒤에 돌아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실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50bp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B컷이라고 부릅니다. 50bp는 한 번에 두 단계를 금리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B컷이라고 부르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50bp든 25bp든 다 처음에는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bp가 인하가 되고 나면은 그 뒤에 경기 침체라는 게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25bp를 인하를 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선제적으로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연설문 이야기를 할 때 기자들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 아니다, 미국 경기는 좋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시장에 전달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50bp를 인하를 했지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고용 부분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는 안녕한데 본인들이 먼저 내렸다, 25bp 컷한 거와 같은 방향성을 띄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또 바라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B컷을 단행을 하고 그 뒤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이 시기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그렇게 나빠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2008년도에 B컷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B컷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닷컴 버블이 터졌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고 이런 시기랑 다르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B컷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고요. 또 이번 시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보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번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저번에 금리를 올렸을 때도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였다.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어도 우리가 경기가 안녕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 투자 시장에 임해야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거시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달러와 엔화의 관계, 환율입니다.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같은 경우는 엔화가 오히려 더 약세를 보이면서 143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추석 연휴 때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엔화가 140원을 깨고 130원 후반대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산시장이 좋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달러와 엔화의 관계, 환율은 우리가 열심히 체크를 해야 되는, 트래킹을 해야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선 11월 달에는 중요한 또 다른 변수가 하나가 더 있죠.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 있고 반감기가 있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이 풀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성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섞으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본인의 대를 잘 세우셔야 되고요. 이 대선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있는데 보게 되면은 폴리마켓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저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친암호화폐적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대선 때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산시장에
좋은 모습,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9월달 아직 남아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는 힘들 수 있는 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10월달이 되면은 회계연도도 바뀌게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이 돼야 되는 민주당 집권 여당이고 이 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된다라는 걸 어제 트럼프가 뉴욕에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시장에 우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퍼포먼스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월 달부터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다 좋은 시기가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요. 또 보시게 되면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들도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알트코인 상위 200개를 봤을 때 시총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55% 정도 빠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뒤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라는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뭐냐면, 과정에서도 상승을 하다가 또 하락을 할 때 36%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상승을 했다가 그 뒤에 하락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시기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투자하기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수익이 없는 상태야.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쇼터몰더죠.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과 똔똔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기에 좋은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하락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조정장을 거쳤잖아요. 여론도 좋지 않고 코인 시장 관련되어 있는 것들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쇼만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관점을 잘 전환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보고 있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반등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을 볼 때 이더리움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 불장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솔라나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 된 지가 됐기 때문에 솔라나의 이 지지 라인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보면서 알트코인의 시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왕창왕창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다만 0.5bp, 50bp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이 일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대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훌륭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